안녕하세요. 미생각의 진행을 맡은 뷰티TV 아나운서 정현성입니다. 오늘 미생각의 첫 번째 시간, 지금 굉장히 설레는데요. 이 설렘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미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어떤 드라마의 이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아니면 조선시대 여인들의 은밀한 규방 이름 같기도 한 것 같은데요. 미생각은 미용인들의 아름다운 생각이 합쳐진 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개념 토크쇼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게스트 두 분 모셨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인 만큼 정말 대단하신 분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헤어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윤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에서 본헤어 스튜디오 헤어살롱을 운영하는 이윤우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헤어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디자인을 헤어만이 창의적인 관점에서 미용인에게도 어필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미용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 홍네일샵을 운영하시는 우리 홍송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송희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열정만 가지고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반영구 화장이랑 속눈썹 연장 그리고 지금 세미타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신개념 토크 미생각 첫 데뷔에 너무 가슴이 부풀려서 지금 되게 설레이는데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토크 주제는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 처음, 또 첫 번째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괜히 설레고 또 떨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홍송희 원장님은 이런 처음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지금 옛날에 진짜 처음 시작한 거는 다이어트를 처음 해봤어요. 아, 네, 다이어트. 많은 여자들이. 2년 전에 진짜 앉아서 계속 일만 하니까 지금 이제 복부 쪽에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것도 생각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해가지고 막 한 건 아니고 네. 갑자기 배를 봤는데 내 배가 순간. 거울 속에 배가 허리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제품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병원에서 이제 체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을 그런 좀 시술을 받으셨구나. 약간 받은 적이 있어요. 운동은 안 하셨고요? 운동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바쁘시니까. 조금 게으르다 보니까 운동은 조금 안 하고 네. 이제 먹는 거랑 이제 병원의 시술 좀 도움을 조금 받아서 한 3개월 만에 5kg를 뺀 적이 있어요.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5kg를 뺐는데 제가 5kg를 빼고 난 뒤에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 손님들. 너도 나도 그 병원 어디야, 그 제품 어디야. 그래서 판매를 많이 한 적이 있고요. 다 이제 몸에 대한 네, 관심이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병원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제가 VIP가 되어서 공짜로 체지방 분해 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네, 끝난 네. 다이어트였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용인이시고 또 주제가 처음이니까 한번 이걸 엮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미용인으로서 자신의 첫 시작, 첫 데뷔 이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엔 네. 미용을 제가 시작한 지 15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 대부분 자격증을 땄을 때부터 이제 내가 미용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고객들을 대하고 제가 손님들의 머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미용 자격증을 따서 시작한 게 처음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고객님이 제가 한 시술에 마음에 들고 원하는 스타일이 나올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가장 행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용인의 시작은 아마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 순간이 아닐까
그때가 미용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네. 만족을 시켜드렸던 고객 중에 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고객이 좀 있으세요? 아주 많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나 지금 보시는 미용인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만 만족해서 너무나 흐뭇하게 고객님 어떠세요? 진짜. 이렇게 맞아, 맞아. 여쭤봤는데 고객은 막 드라이를 하는 순간에도 머리를 쥐어 뜯죠. 뜯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이제는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초급 디자이너가 됐을 때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다지고 지금 10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 지금도 물론 제가 시술을 한다면 100명의 몇 분은 그래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용은 감성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고객은 많고요. 기억이 남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열심히는 했지만 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고객님이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럴 어쨌든 때 다행인 결과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홍 원장님은 좀 어떠세요? 나는 첫 시작이 뭐 샵을 내고 난 뒤에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첫 시작이 거의 뭐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속눈썹 연장을 하면서. 기구를 이제- 다 본인이 들고 네, 다니면서요? 출장. 그 키트 박스를 들고 네. 다니면서 출장을 다녔죠. 왜냐하면 그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샵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제대로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냥 샵에만 있으면 뭐 돈을 받을 제대로 손님이 안 오니까 너의 제 기술을 뭐 손님들이 뭐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먼저 쫓아갔어요. 집집마다 뛰어다니셨구나. 집집마다 이렇게 이 광고를 내서 그 아파트마다 이렇게 관리소 같은 데 보면 뭐 속눈썹 하는데 1회 얼마 50% 할인 그래서 전부 다 돌렸어요. 그런 거를 이제 배포를 하고 난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00명을 연습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들어가는데 집도 어두컴컴해요. 조명 자체가 침대에서 해야 돼. 어린 애기도 지금 2명이 있어. 애기는 엄마한테 막 와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을 했는데 눈썹까지 엉망이야. 왜요? 꼬불꼬불한 눈썹이에요.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었구나.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지금도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그 눈썹의 재료라고 보면 되죠. 네. 베이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작업이었던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의자가 있어요. 네. 근데 침대에서 맞추려고 하면 그게 되게 작은 의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그 천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그런 의자인데 제가 좀 무거웠나 봐. 아직 5kg 빼기 전이어서. 그러니까 6년 전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무거워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찌지직 하는 거예요. 폭삭 가라앉았군요. 의자가 부서진 거예요. 네. 그 순간 이 몸에서는 열이 바깥쪽으로 분출이 되면서 진짜 땀이 겨울이었는데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막 의자를 찾았는데 이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침대랑 안 맞아요. 사이즈 자체가. 높이가 다른. 식탁 의자도 안 맞고 그래서 거의 뭐 앉은 자세로 운동을 했죠. 스쿼트 하듯이 해서 시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지금까지 생각나는 고객이 진짜 그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고객을 한번 하고 난 뒤로부터는 웬만한 베이스의 재료는 눈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뿌듯해요. 지금 그 눈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속으로 정말 이게 우라통이 터질 것 같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 고객님은 뭐 성격이 까다롭거나 그러신 분은 절대로 안 아니셨어요? 까다로우셔. 정말 근데 다행이에요. 상황적인 요인이 네네.
지금도 연락이 오셔요. 인연이 진짜. 그렇게 맺어진 네네.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최선을 다했나? 채널당 저희 미용인 중에서는 약간 징크스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네. 예, 징크스. 홍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에 남는 게 네. 어두컴컴한 그런 공간에서 아이 둘 있는 열악한 진짜. 환경에서 시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미용인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고객일수록 시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너무 까다롭게 구니까. 네, 처음에 들어와서 테이블 이제 의자에 시술 의자에 앉는 그 순간부터 까다롭게 구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시술도 잘 안 돼요. 맞아. 아무리 유능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다 해도 그걸 만족스럽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징크스인 것 같아요. 까다롭게 그는 분은 끝은 결론은 안 좋다 뭐 이런 징크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 성격일 수도 있어요. 예. 원래 까다로우니까 끝까지 까다로운 거지. 까칠한 비연이겠지. 그렇지. B형. 왜 그러지 마세요. B형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 받고도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네요. 만족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요. 중간에 계속 꼬이는 거죠. 이제 뭐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예약 시간이 꼬여서 그분의 시술 시간을 다 맞춰드리지 못한다고. 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기는 해요. 이제 이 고객님은 좀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셨는데 머리를 이만큼 기르셨어요. 근데 기르셨는데 블랙 염색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참고적으로 미용인들은 아시겠지만 블랙 염색을 하신 분들은 밝은 색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블랙 머리를 탈색으로 빤다든가 요즘처럼 뭐 클렌징이라든가 이런 지우기 작업을 통해서 이 연모제 모발 속에 있는 그 큐티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연모제를 빼낸 다음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야 색이 나오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거든요. 복잡한 작업. 네네. 그래서 최소한 탈색을 뭐 3-4번 정도는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리고 클리닉도 같이 넣어야 되고 해서 돈이 엄청 비싸게. 비싸죠. 10만 원 받기는 하죠. 하지만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고객님이 3-4번 시술을 통해서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시간이 급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탈색을 해야 되는데 그럼 탈색을 하게 되면 일반 버진 헤어 이만큼 자란 부분은 더 밝게 빠지고요. 물론 그 시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탈색 작업을 할 때 밑에 있는 검은색으로 염색한 데는 더디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레벨의 뭐 8, 9레벨 정도의 연모제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탈색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은 없고 탈색 작업 한 번 더 마무리해야 되고 염색까지 해야 되면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더 필요한데 중간에 그만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힘드니까. 갑자기 약속이 생긴 거예요. 오. 그래서 중간에 이 뿌리 부분은 밝게 빠져서 완전히 노랗게 돼 있고요. 이 밑에는 약간 어두운 정도의 노란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주 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에 탈색을 하면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염색을 해야지만이 옷을 입은 거라고 표현을 해요. 하는데 그 상태로 가시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액은 일단은 결제는 이제 30-40만 원 이상을 돈은 받았어요. 피해는 없었네요. 피해는 없었지만 그분이 그것을 그 머리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가시는 그 자체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깜깜한 거죠. 이거는 제가 헤어 디자이너지만 만족시켜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바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까다롭게 이제 굴어서 결론은 좀 시술 마무리 못하고 가셔서 일주일 정도 후에 오셔서 마무리 하셔서 이제 예쁘게 하시고는 가셨어요. 그래서 약간 미용인에게는 까다로운 분은 결론을 안 좋다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네.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더 네. 생각나는데요. 네. 그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 거의 60대 이제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60대 어머님들은 속눈썹이 굉장히 숱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없는 데다가 커튼처럼 밑에 붙은 거예요. 이제 눈처짐 때문에 속눈썹이 이제 밑으로 여기 살 향해서 때문에 있는데, 쳐져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썹을 붙이려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야. 앉아서 이렇게 붙이는데 한쪽을 붙이고 나니까 기지백진해가지고 멘붕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제 지금은 친동생이랑 2명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친동생이랑 3명을 했거든요.
다 이제 친동생이 둘이가 속눈썹을 하고 다른 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내일까지 하고 했었는데 막내 동생이 속눈썹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네. 그래서 내가 할게 하고 막 자신 있게 해가지고 내가 해볼게 하고 했는데 한쪽 붙이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조용히 불렀죠 동생은. 자리를 조용히 바꿨어. 네. 그래서 아. 내가 살짝 빠지고 네네. 동생이 치고 들어와서 마무리를 다 짓고 다시 자리를 바꿔서 내가 완성한 것처럼 그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그 고객님 아직도 모르세요? 네, 지금 탈론할 수도 있어. 네, 지금 보신다면 네, 그런 에피소드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그때 시작할 때니까 그때 네. 7년 전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죠, 예.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이제 그런 일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다루기 힘든 분이 오셔도 가격은 동일하게 받죠 항상? 그렇죠. 똑같이 받죠. 노동만 좀 예. 고대해지는구나. 예. 그래도 훌륭하게 대처를 하셨네요. 잘한 거 맞죠? 네, 잘하신 것 낼수 같아요. 있게? 예, 역시 프로는 틀리신 것 같습니다. 멋진 사기를 보여주신 네네. 사건이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 중에 이렇게 다루기 힘들었던 시술적으로 다루기 힘들었던 거 말고 뭔가 처음으로 진상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저희 이런 거. 전문 용어라고 JS라고 합니다. 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미용인들 이 TV 근데 나가면 저희 고객님들 우리 이윤희 원장 저런 분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고객님한테는 제가 JS를 쓴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은 영원한 저희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까다로운 고객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까칠한 피용 고객님이라고 이해하죠 우리. 예, 그런 고객님 항상 계시죠. 네. 예, 그래서 뭐 하다못해 좀 안 좋은 일까지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경우도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의 경우로 근래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기술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감성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우월하면 고객한테 조금 막대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에 들어서는 기술적인 면은 좋은데 감성적인 서비스, 고객을 우대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기술이 좋다 해서 그 고객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님에 대해서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그 시점에 기술적인 면을 보여줘야 만족스럽죠. 근데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손상도 있는 머리를 펌을 10펌을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결과물은 물론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서 그런데 그분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클레임 보고서가 올라와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본인의 과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사유서를 작성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디자이너는 잘못이 없어요. 시술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고객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샵에 오셔서 다른 고객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이제 막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난동을 부르셨구나. 뭐 제가 전화로 받기로는 난동이라고 우리 매니저 선생님이 난동을 부렸다고 해서 원장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난동이면 그냥 경찰 불러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서울에 있었고 이제 제 샵은 인천이 가려도 이제 30분 이상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경찰을 불러야지 경찰분이 오셨는데 경찰분께서는 난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하기에 이제 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가서 이제 고객님 통화를 해봤더니 시술은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여기 시술로 이제 앉아 있는데도 디자이너는 1시간 이상 자기를 혼자 놔뒀다는 거죠. 관심이 그분은 감성 서비스를 받고 싶었다는 거죠. 이런 예가 있어요. 여자가 심정의 변화가 오면 머리를 자른다라는 얘기죠. 머리를 자른다는 건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미용실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파서 머리를 확 자르고 나면 기분이 전에 그거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누구한테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 여러분, 원장님
머리를 확 자르고 싶다고 하시면 그분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시면 그분은 꼭 100% 단골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고객님께서 결론을 말하자면 그런 서비스가 안 돼서 조금 본의 아니게 이런 고발센터까지 고발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서비스가 꼭 기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감성 서비스도 돼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이쯤에서 토크 타임을 잠깐 접어두고 예. 저희가 코너 전환을 좀 해볼게요. 네네. 이번 시간은 뷰티 아이템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제품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미생각 쇼핑 시간입니다. 네. 미생각 쇼핑 시간에서는요, 숨어있는 보석 같은 뷰티 제품들을 엄선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쇼핑에 더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생각 쇼핑에서 소개되는 제품 판매는요 2주 동안만 진행되고요. 수익금의 10%는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원장님들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미용 봉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으로 쓰이게 될 건데요. 특히 이 기부금은 매주 축적이 돼서 여러분들께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기 우리 뒤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저희 여기서 미생각에서 사용해달라고 보내주신 제품들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피부 쪽이다 보니까 우리 홍 원장님이 한번 제가 골라볼까요? 네네. 진짜요? 이런 기회를. 완전 예쁜 거 골라주세요. 저는 아까부터 봤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요거. 오. 진주알 같은 느낌? 네. 뭐 이거랑 같은 제품 네.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관상으로 느낌이 네네. 어떠세요? 굉장히 요즘 신비로운? 케이스만 보고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케이스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네. 저 너무 좀 예뻐요. 그런 거 네. 있었어요. 약간 영롱한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자개 같은 느낌이 이거 나요. 맞아요. 여기 약간 무지개 느낌이 있어서 예. 조개 속 안에 예. 있는 그런 무늬 같은 그래서 느낌. 고귀해 보이는 느낌? 네, 맞아요. 이 제품의 이름은 럭셔리 아발론 크림이라고 합니다. 아라 코스메틱의 키스 스킨케어 라인인데요. 이 아발론이 전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복 크림인데 저는 전복을 먹기만 해봐가지고 그쵸. 전복이 원래 피부에 좋나요? 전복이 네. 저희가 알기로는 아미노산, 아미노산, 예, 네. 칼슘, 칼슘,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 인. 예, 들어있는데 아미노산하고 이 칼슘은 피부 노화를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잡티들을 잡티, 뭐 기미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아 역할을 진짜요? 저 잡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복은 네. 이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성분 자체가 그 우리 잔주름을 조금 더 축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미백 효과도 있고. 이 크림의 전복 외에도 여기 설명을 보면 이제 연꽃, 붉은 애기 산호말, 녹색 캐비아 같은 이런 좀 엄청나 보이는 재료들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재료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걸 들어봤어요. 그 땅에는 네. 산삼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 예, 바다에는? 원기 회복에도 좋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바다에는 전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에서는 전복이 최고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미용적이니까 설명할게 이 전복 자체를 먹으면 그러니까 인 성분하고 이런 성분이 발라봤어요, 있어서 이거? 성분이 네.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진짜? 한번 발라보자. 진짜? 진짜 그 이렇게
일단 느낌이 그냥 뭐 약간 손으로 가면 젤리 되나요? 같네? 네, 젤리 같은 느낌이 좀 나요. 한번 발라보세요. 프로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이 스파츌러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좀 아. 큰 주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 그렇구나. 원래는 그러면? 제품에 들어있는 건가요? 여기 안에는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네. 지금은 한번 저는 발라볼까요? 손톱으로 뜨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를 좀 많이 떠도 되죠? 네, 그럼요. 저를 좀 좋은 거는 많이 바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느낌이 이거 돈 안 받는 거잖아요. 아니, 느낌이 젤리 같은 느낌? 근데 굉장히 쫀득하고 이게 여기 탄력. 그러네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되게 시원한 느낌, 바다 향이 느껴지는 느낌. 저는 약간 수분크림을 수분. 바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근데 안 끈끈해요. 저는 끈끈할 것 같았었거든요. 많이 발랐는데 저는 너무 많이 발랐어요. 좋은 거라서 퇴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손등 전체를 발라보고 네. 나중에 근데 이 느낌을 향도 되게- 봐야 될 것 향기도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바르면 좋아요. 잘 모르거든요. 약간 우리 여성분들 주무실 때 수면팩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향도 그렇고. 근데 향이 느낌도- 역하지 않고 네. 굉장히 산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좀 많이 발랐는데 이게 스며들까요? 지금 스며들긴 하고. 근데 저는 다 스며들었어요. 저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퇴근하고 계셔가지고 이대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르시는 거 보니까 더 저는 경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발랐어요. 저 원래 좀 화장품을 좋아해서 듬뿍듬뿍 바릅니다. 아 근데 굉장히 느낌이 촉촉하고 좋네요. 느낌 자체는 시원하고 산뜻해서 끈적거리지 않아서 많이 발라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네. 약간 무거울 줄 알았어요. 영양크림 느낌처럼 네.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벼워요. 되게 싹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한 번 다 발라보고 뭔가 바로 효과가 나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발라두고 경과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 제품은 2주 동안 네. 판매가 되고요. 이 수익금의 10%가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그런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이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데 쓰이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코너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미생각의 특별한 시간 300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미용 전문가인 원장님들만의 특별한 뷰티 노하우나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인데요. 왜 300이냐? 바로 300초만의 시간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짧고 굵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윤우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다는데요. 주제가 뭔가요? 네, 저는 경영자와 디자이너가 갖출 덕목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과 그리고 겸손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 이제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제 제 마음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경영자로서 미용인으로서 성공하려면 꼭 지켜야 될 게 마인드 컨트롤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는 순간 이제 고객을 책임져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고객이 간혹 클레임 고객이라든가 또는 일반인들이 내가 느끼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택하실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고객이라든가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컨트롤돼야 상대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용인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예를 들자면 예술성과 그리고 디자인의 사고로 이렇게 철저하게 다져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이런 서비스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고객이 클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내 마음이 컨트롤 되지 않으면 그 고객에게 내 속마음을 이렇게 내비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고객은 그 이상으로 더 저에게 클레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저는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나올 때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한 5번 이상을 이렇게 보고 스마일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꼭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전문적인 사고로 놓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때 전문가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첫 번째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겸손함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겸손함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배움에 대한 겸손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겸손함은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죠. 그래서 다른 분을 존중할 수 있고 그분을 대우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용인으로서 두 번째 배움에 대한 겸손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용을 제일 시작하면 처음 시작하는 게 스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디자이너 선생님은 스텝을 조금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텝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에게 배울 곳이기 때문에 교육은 평생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상대로부터 진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겸손함을 지킬 때 한층 더 발전된 미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뷰티TV를 보시는 미용인이라든가 경영자 또는 일반인들 이 두 가지 마인드 컨트롤, 겸손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하게 기술을 가진 미용사가 되기보다는 정말 디자이너로서 아티스트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300초를 다 채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다시 해야 되나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우시겠어요, 그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 시간 개념이 제가 첫 강의할 때 생각나요. 아, 왜요? 네, 강의할 때 대부분 이제는 40-50분 강의를 하고 10분 휴식을 하는데 그 시간을 처음에 분명히 집에서 연습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거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강의장에 가니까 말도 굉장히 빨라지고 할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아서 그냥 결론은 뭐 다른 얘기만 하다가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받을게요? 네, 전화 받으세요. 얘기하시고요. 늦었네. 네, 다행입니다. 네, 이원장님이 이제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하실 때 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혼자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300초를 이렇게 시간을 재주시는데 저는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간 거라고 봐서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예, 그런데 보니까 그게 지나간 시간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제가 방송인이 아니니까 이해해 그래도 주십시오. 예. 정말 훌륭한 강의였고요. 이윤우 원장님의 300 마인드 컨트롤과 겸손함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저 같은 일반인들도 좀 유용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이 럭셔리 아발론 크림을 발랐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은데 팩은 다 스며드셨어요? 네네. 굉장히 좀 보니까 네. 광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이 손하고 좀 네, 틀리세요. 광이 나요. 빛이 나요. 이 왜냐하면 물광. 진짜 그런 물광하신 것 느낌?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펄감. 네네. 혈감이 있어요. 펄감도 왜 진주니까 그런 게 있나 좀 봐요. 진주 같은 느낌의 네. 뭐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고급 화장품 발랐을 때 느낌이 네네.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르죠? 네. 달라요. 근데 어느 부분이 좀 근데 손도 큰 작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보면 이 손이 큰 것 같아. 수축 효과가 그런가? 이 크림에 이제 그린 캐비어가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모공 수축에 좋은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손을 작게 만들었나 봐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저희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인데 굉장히 촉촉해요.
아까 네. 잠깐 쉬는 시간에도 계속 너무 네. 좋다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물광 느낌 굉장히 좋아요. 이 크림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제품 설명을 다시 한번 보니까 세 가지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화이트닝, 보습, 게다가 리프팅까지. 이렇게 여성들이 항상 고민하는 피부 고민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손등에 있는 잔주름이 쫙 펴졌나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느낌이 진짜 있어요. 네네네. 굉장히 촉촉한 매트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은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솔직히 좋으세요. 근데 이런 피부 고민 해보셨어요? 세 가지 중에? 주름 건조해요. 그럼 리프팅 쪽으로. 예, 건조하고 그 대신 모공은 좀 저런 것 같은데 좀 건조해요.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잘 때 듬뿍 네, 바르고 듬뿍 자요. 근데 그렇죠. 발라도 끈적임이 없고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며드는 느낌이 벌써 촉촉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 여성들이 밤에 잘 때 이런 수면팩을 잔뜩 바르고 자면 너무 이제 끈적거리고 해서 이불에 묻고 맞아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거나 좀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막 산뜻하게 흡수가 돼버리니까 이거 뭐 선물 주는 건가요? 저희?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피디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씩.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좋은 분, 좋은 일에 쓰시는 거니까 네, 저희가 그쵸. 이제 구매를 해서 써야 되겠죠. 네. 굉장히 좋은 꼭 소외계층을 위한 네네. 도움에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비용이요? 얼마예요 비용은? 어떤 비용이요? 이 예. 제품의 이거 비용이요? 물어봐도 돼? 제품의 왜 비용은 아래 알아요.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그래요? 진짜 8만 원이요? 8만 8만 8천 8만 원이요? 원. 제품 누가 8만 8천 원. 근데 이렇게 저만 해요? 고급진 크림 치고는 8만 8천 원이면 그러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8만 8천 괜찮아요. 근데 저도 다른 제품을 써봤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대부분의 고객층을 다 많이 보면 얼굴을 번들번들 해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많이 마사지를- 바르셔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오셨는데 번들번들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대부분의 고객층은 이제 80~90%는 별로 안 좋아하셔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번들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제품들이 자체가 이제 매트하는 걸로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네. 이 제품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매트하고 물광 나고 그 다음에 펄감도 있어서 약간 화이트닝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이트닝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마지막 단계 밤에 바르는 나이트 크림인가요? 아니면- 나이트 크림으로 나온 건 아닌데 많이들 나이트 크림으로 바르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후기들을 보니까 솔직히 아침에 발라도 되고 저녁에 발라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바르면 끈적거리는 게 싫어서 이런 제품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발라도 괜찮을 거예요. 네, 끈적이지 괜찮아요. 않으니까. 좋아요. 동안 피부가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랬으면 판매되는 진짜. 금액에서 기부금이 네. 우리 원장님들의 이름으로 진짜? 나가기 때문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일도 하고. 약간 많이 판매가 되면 진짜 많이 그만큼 팔려야 이제 될 텐데. 원장님들의 명성이 드러나는 아. 그런 순간이니까 88,000원. 네. 사재기를 좀 해야 되겠네. 88,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아까 토크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해요. 네. 제가 워낙 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생각이 난 질문이 저는 이제 좀 약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들은 경력도 워낙 대단하시고 좀 처음 시작이 좀 너무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요즘 관심사는 사실 급여예요. 급여. 돈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의 뭔가 네. 첫 급여나 그 일로서 얻어냈던 결과 이런 게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이제 급여는 제가 미용 쪽의 급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하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최저시급 네, 말씀하시는 최저시급 거죠? 시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작아요? 지금이면 얼마? 그 정도면 많이 더 많이 이제 받는 뭐 거예요? 5만 원 아. 이렇게 받으신 원장님들도 5만 원. 계시고 5만 원이 아니고 그 샵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잡일까지 다 예, 해가면서. 하면서 돈도 못 받으면서 그 밥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도 네. 원장님한테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요즘 말하면 열정페이를 예, 그렇죠. 정말. 하셨구나. 예. 어.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아카데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뷰티TV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기술을 연마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이 저에게는 굉장히 값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부모님 네. 네이 두 분 거 사니까 빨간 내복이요? 빨간 내복 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요. 네. 좀 예쁜 내복. 그때 아. 한참 그린티가 녹차 성분이 들어간 내위가 유행이었어요. 기능성. 예, 네. 그때 12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복을 두 분께 사드렸는데 그걸 했더니 1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15만 원으로 네, 나머지 절반으로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나니까 없어요 돈이.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한테 교통비를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예 돈을 받아서 보통 첫 급여는 그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오래 갔어요. 30만 원이 계속 1년 이상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좀 오래 갔죠. 네. 우리 홍 원장님은 첫 저는 급여. 뭐 네. 나는 옛날에 그 미용을 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아, 소위 일반적인 말하는- 회사를 네네. 다니셨어요? 일반 회사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무직 네. 뭐 그런 데 다녔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한 달에 초봉이 거의 뭐 12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많이 오,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요. 진짜 많이 20대 받은 때. 거예요? 30만 원. 갑자기 그때는 초라해지시는데. 그때는 100만 원을 받아도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네. 그 시절에는 100만 원 갖고 뭘 하면 굉장히 좋을까 월급을 받으면 진짜 뿌듯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갖다 드려야 되겠죠. 근데 뭐 역시. 아무것도 선물은 산 건 없는데 부모님을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두 번째도 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쓸 게 없는 거라 돈이. 그래서 카드로도 쓰잖아요 우리 네. 신용카드. 네.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쓰고 돈을 뒤에 후불로 갔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돈을 다 갖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너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어린 마음에 갖다 드리고 쓰고 막 빚도 많이 늘고. 근데 우리 홍 원장님 보기에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쵸? 왜요? 빚까지 내가면서 부모님을 갖다 준다는 마음은 굉장히 착했어요. 네, 외모적으로는 카리스마 있으신 분인데 외모적으로 절대 착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 근데 마음은 원장님들 따뜻해요. 두 분 다 이제 첫 급여를 부모님한테 네, 쓰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렇게 갖다 드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네네. 더 앞으로 열심히 그렇죠, 살아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부모님 외에도 약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할 만한 그런 나에게 뭔가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인생의 명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 명장면? 명장면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제가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디자이너 선생님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를 많이 삼고 있어요. 명장면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그 디자이너 선생님 입사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되신 지 정말 초디 처음 디자이너가 되시면서 저희 샵에 취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고객님을 성심성의껏 하시는 거죠. 진짜 커트를 하고 나서 요만큼 삐져나온 것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염색이 조금 덜 들 경우도 있죠. 그럼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고 그분을 다시 해드리는 그런 시간 모습을 걸리잖아 그 사람.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이너 선생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네네. 그런 중요한 분이시네요. 네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얻고 있어요. 네네. 우리 홍 원장님은요? 저는 뭐 그 예전 얘기보다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더 그런 명장면이 있다고 하면 그
우리 지금 미용가 협회 이런 쪽에서 만난 분들, 뭐 회장님 분들, 뭐 그 원장님 분들, 교수님, 박사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되게 명장면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와서 배우고 또 얼굴 보고 우리 원장님도 자주 만나듯이 그런 장면들이 자꾸 떠올리니까 나는 앞으로의 그런 모습들이 명장면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생각? 그러면은 이제 이 원장님들이 미용 쪽으로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나의 미용인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혹시나 뭔가 아쉬운 부분이나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미용 처음 할 때 그 급여를 적은 돈으로 받고 이렇게 다녔지만 그거에 대한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샵을 제가 오픈하면서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용인으로서 경영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미용의 경영과 교육은 일정 순간 동등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동등하게 갔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용을 경영하면서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 힘드니까 조금만 늦추자 해서 한 3, 4년 정도를 조금 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만큼 교육적 면에서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 과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학에서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근데 그때 조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샵을 운영하면서 같이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같이 동등하게 갔었으면 지금은 더 빨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더 한층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간다면 처음에 미용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샵을 시작했을 때쯤 한 뭐 7, 8년 전에 샵을 처음 오픈하고 1, 2년이 지난 후에 공부해야지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 원장님도 있으세요? 예, 저는 옛날에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20대 때 그 헤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었어요. 원래 헤어 미용을 쪽을... 너무 좋아했는데 네. 헤어를 굉장히 이제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뭐 여건도 안 맞아줬고 뭐 그런 찰나가 있어가지고 마음만 헤어를 해야지 하고 싶다 미용을 그랬는데 뭐 머리도 없고 돈이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게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은 헤어를 안 하길 잘했다. 왜요? 이거 헤어가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은 헤어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 왜냐하면 다리 아파요, 헤어는. 서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아침부터. 원장님은 뭐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는 입장에서 경영하고 계시니까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아프죠, 아침부터. 아파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바람직한 대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너무 만족하고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삶의 그 활력소가 넘치도록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셔서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배도 안 고프고 힘들지도 않고. 저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진짜. 네. 그게 적성이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일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일이 더 있어야 돼. 진짜 모자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일을 사랑하고 그 열정이 있으니까 맞죠, 원장님? 배도 안 고프고. 배도 안 고프고. 안 힘들고. 지금 저 밥 안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체질인가? 네. 체질인 것 같아요. 두 분 보면 좀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행복해요.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요? 피디님이 밥을 너무 안 주세요? 주셔가지고 배가 많이 먹는 거 봤어요. 소화됐어요. 좀 해주세요. 근데 가운데 너무 예쁘신 분이 앉아 계셔요. 불만이에요. 저는 그냥 화석 같아요.
왕구석이야. 미용 쪽을 좀 배워보시는 게 어떠세요? 잘 어울려. 메이크업. 진짜요? 메이크업 쪽으로 어울리실 것 하시면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메이크업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경영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뭐 이럴 때는 시즌 때는 좀 제가 그 별도로 메이크업이랑 해가지고 업스타일을 해서 하는데 별도 수익인데 좀 괜찮아요. 또 짧은 순간에 예. 버는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쁘시잖아요. 이런 부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빼간다고 우리 PD님이 저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약간 미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잘 꾸미시고 관리도 잘하시고 다들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럼요. 왜냐하면 고객층은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MC 분을 뭐 하나도 안 꾸미고 정말 그 아주머니 같은 느낌의 사장님과 정말 단아하게 꾸미고 조금 자기 자신 관리를 잘 하시는 여기에 샵이 있는 그쵸. 원장님과 어느 쪽을 가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이 당연하죠. 그 외관적으로 이미 신뢰도가 그렇죠. 있잖아요. 저도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미용인들은 진짜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이 네.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지 않았나 그런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홍 원장님은 네. 자기 관리를 평소에 많이 하시죠?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안 하는 듯한 저는 평소에 이 모습인데 아니 병원도 가고 뭐 주사도 맞고 하신다면서요. 그게 관리죠. 주사요? 그렇지만 항상 그게 네.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주사 당연히 얘기하면 안 되나?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관리가 아니라 그냥 습관, 일부다. 해야 되는 거. 아, 그렇게 일상생활. 누구나 다 시술을 누구나 받진 하는 거. 않아요, 원장님. 뭐 타고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서 그렇죠. 우리는 과하게 조금씩 좀 의학의 어, 기술을 그렇죠. 해보서라도 아무래도 그래 해야 미용인들은 조금 더 그래도 조금 예뻐지. 근데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뭐 어. 여쭤보시면 안 돼. 돼요? 그거는 음. 안 돼. 혹시 한두 개가 아닌 그렇죠. 시크릿이야. 네, 제가 무례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끝나고 바로 공개할 거예요. 이렇게 가만두는 성격이 아니에요, 명 원장님이. 저 나가자마자 아마 화장실에 가서 좀 공개할 겁니다. 예쁘잖아요, 근데. 네, 근데 진짜 예쁘세요. 이 원장님도 그렇고. 아, 꾸며야지. 쑥스러워. 이 원장님은 또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없어요. 진짜. 타고나셨다. 타고났대. 제일 싫죠. 진짜 왜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아까 다이어트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특별하게 뭐 다이어트하거나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와, 없고 진짜 부러워요. 솔직히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홍원님 운동하지 말라고 활성산소 많이 나와서 늙는다고. 진짜요? 네, 그래서 피부 늙으니까 운동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크림이 아, 그렇구나. 여기 있구나. 그 항산화 그거를 막아준다고. 항산 활성화를 활성- 활성산소를 네, 그 산소를 막아준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는 어쨌든 얼굴에 바르시고요. 저는 운동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운동을 하고 발라야겠어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적당하게만 하시면 돼요. 다이어트도 적당하게. 맞습니다. 폭식은 금물. 그렇죠. 우리 잘 먹잖아. 우리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뭐든지 적당해야지. 네, 맞아요. 뭐 이제 아, 순환이 잘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기는 한데 또 있어요? 약간 판을 깨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뭐 우리 홍 원장님은 다이어트도 하시고 네. 시술도 하시고 약간 여러 가지 뭐 음.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이것저것 뭔가 도전을 하시는 분 같은데 늙고 싶지 않아요. 네. 이런 뭔가 새로운 거를 예. 좀 원래 즐기시는 편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는 무조건 도전이에요. 무조건 직진 도전! 무조건 직진. 이거다 싶으면 그냥 직진. 논스톱.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음. 일단은 도전부터 하고 두려움은 뒤에.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고 도전부터 해야지. 근데 도전조차 하기 싫으면 항상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뭐든지 도전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그런 게 이제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항상 보면 도전을 즐기는 편이에요. 어우 멋지시다. 진짜 진짜 좋아요. 외모에서도 그 당당함이 뿜어나와요. 진짜. 진짜로. 무조건 근데 젊어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요? 조금 저예요? 저쪽에 저보다는 아닌가? 네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좀 도전을 하면 네.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내색을 안 하고 도전을 하는 그게 더 편이에요. 프로예요. 그래요? 진짜. 저 프로 그게 근데 프로지. 도전을 하는데 두렵죠 항상.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조금 학생 때도 그렇고 해외 여행을 혼자 배낭여행식으로 막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두렵죠, 무섭죠.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데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도전을 즐기는 건 맞아요. 저도 진짜. 두렵지만 내색을 도전- 안 하고. 네, 내색은 안 하고 하면 되지라는 그게 생각을 프로예요. 해요. 맞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결과는 좋을 거다. 예. 그래서 중간에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내가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저만의 위안을 좀 삼는 편이에요. 진짜. 예, 저도 약간 도전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도전도 하고 그걸 좀 즐기는 타입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도전을 즐기는 편이긴 한데 저는 두려운 걸 다 내색하거든요. 아, 다 말을 하고 즐겨요. 나 무서워 못하겠어. 혈액형이 근데 뭐예요? 다행이에요. 저 O형이에요. 아, 어? 약간 그럴 수도.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약간 그럴 이런 수도.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혈액형 얘기 나오면 그럴 수도. 토크가 밤을 새야 돼요. 네. 네. 밤을 새야 돼요. 특성별로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니까 원장님들 친분이 좀 두터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된 인연인지 물어봐도 돼요? 우리 영화 같아. 응. 우리 화장님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정말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그쵸. 우리가 뭐 그 여행을 할 때도 막 목적이 있듯이 네.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도 뭐 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고 또 뭐 모든 분들을 만나는데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만에서 네, 대만에서의 그 첫 만남? 우리 룸메이트였어요. 아, 진짜요? 룸메이트였어요, 진짜. 어머, 신기해요. 근데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서울 말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진짜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약간 단아하게 원장님, 우아하게 얘기하는 말씀하시죠. 거 보시면 원장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도 항상 인연을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같이 이 프로 또 또한 같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 인연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 들으니까. 우리 홍 원장님께서 대만에 이제 호롤단시 부산에서 호롤단시 그쪽 혼자 오셨어요. 혼자 갔어요? 왜 가셨어요? 그 저희가 협회 같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미용가 연합회라는 아. 소속에 이제는 소속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해외로 심사위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어떤 심사를 하시러? 그러니까 뷰티 쪽에? 뷰티 뭐. 쪽에 그 멘탈? 대회를 치르는 대만에서 대회를 국제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엄청난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거든요. 좀 그래서 하죠. 네, 해외 심사위원 네. 막 이러니까 음.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제 서울 쪽에서 인천공항에서 네. 저 비행기를 타고 갔고 네. 우리 홍 원장님은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셨어요. 인천까지 와서 네, 같이 거기서. 갔지. 네. 진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오셨는데 우리 홍 원장님이 처음에 저랑 같은 방을 쓰라고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솔직히 별로였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왜요? 이미지를 보세요. 이미지가- 좋아하겠는지. 이미지를 보세요. 좋아하겠는지. 불안해하지. 그래서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어. 까칠하게 좀 그랬는데 괜찮을까 근데 방에 들어가서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토속적이지. 토속적이 너무나 마음이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런 분 괜찮네? 잘 맞았어. 예, 둘이. 그래서 우리 3박 4일 있는 동안 네. 정말 밤낮으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너무 행복해. 친분을 굉장히 많이 쌓았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번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뷰티 TV 쪽에 지금 아카데미에서 이제 네. 공부도 하고 네, 그래서 뷰티 이제 아카데미.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일주일에 서울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원장님 만나는 날이니까. 설레고 그랬구나. 설레었어요. 설레다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마치 왜 첫
애인을 만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인 정도 진짜. 그래서 설레이고 그 교육이 끝나면 막차를 타고 내려가고 그쵸. 역까지 가가지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막 손잡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진짜.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은 동생이고 지금 언니 동생 하면 그래서 부산과 서울 오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부산 조만간 갈게요. 꼭이요? 네. 약속. 네. 네. 너무 재밌었는데 두 분의 인연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길게 듣고 싶어요. 네. 또 좋은 에피소드들 많이 네.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또 미용인들을 모셨기 때문에 뷰티 소식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뷰티 뉴스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요. 미용계의 올림픽인 2016 헤어월드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98년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두 번째 개최하는 것이며 특히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더 많은 전 세계의 미용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이 헤어월드 대회를 아시겠죠? 네.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가지고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헤어월드 대회 또 국제 심사위원으로 또 그게 대만에 있었던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다른 대회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위촉을 받았고 그걸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큰 대회인가 봐요. 그 세계적으로 대회이기 때문에요. 세계적인 각 대회구나. 나라에서 좀 잘한다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예. 홍 원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헤어 월드 대회?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네. 헤어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요? 뷰티에 관련된 거는 다. 네.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포럼까지 같이 있다는데 그거는 정확 모르겠네요. 네, 여긴 안 나와 그러니까 있긴 한데. 포럼 학술대회처럼 이 대회는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크고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국인 거죠. 두 번째 개최라고. 네네네네. 한국이 좀 뷰티적으로 대단한가 봐요. 굉장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 열풍도 맞물려서 네. 한국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뷰티가 한국에서 굉장하게 성장할 수 있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부심 느껴도 되는. 자부심 네. 느껴요, 제가. 제가 지금 느껴져요. 자부심. 느껴지죠, 자부심.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뉴스는요. 2015년 유행 흐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뉴욕, 파리, 밀란의 2015 SS 패션위크 무대에서 선보인 재기발랄한 헤어스타일이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가르마와 앞머리의 변형, 전혀 예상치 못한 포인트 등 고정관념을 깨는 포니테일과 업스타일 등의 올림머리가 새로운 트렌드 탄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또 헤어에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포니테일은 이 미용인들이라면 처음으로 배워야 될 게 포니테일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니테일이란 자체가 묶는다는 뜻이에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여기 묶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하나로 묶건 뭐 두 개로 묶건 포니테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하나 이상이어도 포니테일이에요? 네, 포니테일 자체가 묶는 거죠. 근데 제일 인기가 좋은 게 이제 외국에서는 하나로 좀 윗부분에 묶어서 하는 포니테일이 좀 인기가 있는데 이거 매해마다 포니테일을 선보이는데 그때마다 정말 색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너무나 멋지죠. 예. 그래서 올해도 된다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미생각 첫 번째 시간이 어느새 마무리를 해야 할 아쉬운데요?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저 오늘 주제가 시작이었잖아요. 네. 사실 시작이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지만 약간 걱정과 두려움이 좀 동반되는 단어잖아요. 저 역시 사실 좀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들 짧은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1회 방송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용인들이라 뭐 경영인들이 이 뷰티 TV를 통해서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조금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원장님. 네, 저는 올라올 때
양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때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제가 이제 이 프로를 조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반신반의를 했는데 그 좋은 원장님과 좋은 MC 분과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 굉장히 방송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불러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정말 제품 좋은 것 같아요. 럭셔리 아발론 네, 크림. 네, 럭셔리 아발론. 소감 잘 들었고요. 네. 시작과 관련된 명언인데요. 조지피 버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난 못해 라는 말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지만 해볼 거야 라는 말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멋진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네요. 네. 저희 미생각도 이제 막 출발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두려움과 걱정 네. 이런 건 좀 뒤로 하고 네. 또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적을 향해 네.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미생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생각 주제 아름다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잠깐! 마지막 인사 저희도 할게요. 네, 미생각 내 생각 미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